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가 자국민을 조직적으로 죽인 사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단 한 줄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무장폭도들의 반란 정도로만 들어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과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날짜와 통계, 사건 개요만 나열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속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1948년에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무려 7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4.3 사건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모르게 했는가? 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제주 4.3 사건이란?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된 대규모의 민중항쟁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은 단순한 하루의 폭동이 아니라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약 7년간 이어진 복합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월 2일 제주 3.1절 기념행사에서 벌어진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진 중 말을 탄 경찰에 의해 아이가 치였고 이를 항의하던 시민들과 실랑이 끝에 경찰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발포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속출했죠. 이 일은 제주도민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찰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제주도 전역에서 총파업, 항의 시위, 민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좌익 세력으로 몰았고 강경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제주도는 거대한 국가폭력의 무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수많은 지역 중 제주도에서 이런 창극이 발생한 걸까요? 첫째,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입니다. 중앙정부가 개입하기도 쉽지 않았고 통제가 어려웠던 곳이었죠. 해방 후 미군정은 제주도에 주둔 병력을 최소한만 배치했으며 중앙정부의 감시와 균형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둘째,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제주도 내에서 토착지주 및 친일 세력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주민들은 친일파 경찰과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좌익 성향의 조직이나 인물들이 지지를 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셋째, 당시 제주도는 극심한 식량난과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민심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존이 절박한 주민들에게는 토지개혁, 독립, 평등을 이야기하는 좌익 세력의 주장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1948년 5월로 예정된 남한 단독 총선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을 공식화하는 이 선거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제주에서는 특히 강했는데요. 당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서명운동에 제주도 인구의 약 60%가 참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며 제주도는 단순한 시위와 시정, 요구를 넘어서는 정치적 저항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3. 누가 누구를 죽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단순히 폭도의 반란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물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있었고 그들이 경찰서 습격이나 무장투쟁을 주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사회를 마비시켰다는 식의 서술은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에 기반한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가 파견한 토벌대와 서북청년단, 경찰, 경비대 등의 국가기관과 그 협력 조직이 무차별적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48년 11월 17일 제주 북촌리에서는 마을 주민 300명 이상이 몰살당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한 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살했으며 또한 중산간 마을 소탕령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중산간 마을 주민 3만여 명이 무장대 협조 가능성만으로 처형당하거나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재판도 증거도 절차도 없었습니다. 군복 입은 이들의 손에 수천 명의 제주도민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압작전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었고 이는 인류 보편의 인권 기준으로도 명백한 국제범죄입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늦었지만 시작된 진실규명.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철저히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빨갱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말조차 못했고 무덤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실규명이 시작된 건 무려 반세기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이후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 사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적 책임 인정이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희생자 보상, 명예회복, 재심 절차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제야 유족들은 이름도 못 불렀던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중간 질문. 이처럼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니 이제 이 사건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 왜곡과 진실 은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더 경계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논쟁. 제주 4.3 사건은 국가적으로 사과도 하고 포상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과 책임 소재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수 성향의 인사들, 일부 정치 세력은 다시금 이 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일부 국회의원은 4.3 사건의 희생자는 무장폭도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그건 국가 정당성 수호를 위한 진압이었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2차 가해가 되는 일입니다. 2021년 전면 개정된 4.3 특별법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항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기념관, 전시물 철거, 보상금 중단 요구 같은 반대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4.3 사건 기념식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죠. 이처럼 역사적 진실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인권과 정의, 역사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육기억이 살아있을 때만 정의도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할까요? 제주 4.3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학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이름들, 잊힌 얼굴들, 숨조차 못 쉰 채 땅에 묻힌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내가 왜 죽었는지를 기억해달라.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역사 공부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제주 4.3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한 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시선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 사건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가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며 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국가의 도리이자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합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고 인권 중심의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 묻어두는 것은 침묵 속에 진실을 지우는 행위라고도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또 다른 우려를 표합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남로당 조직 활동과 무장봉기 시도가 있었으며 이를 단순히 희생으로만 규정할 경우 국가 정체성과 안보적 시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4.3 사건을 단순히 국가폭력으로만 바라보면 그 시대의 혼란상과 이념 대립의 맥락이 사라지고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죠. 그들은 그래서 더욱 역사적 균형과 맥락을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실 규명은 계속되어야 하되 역사적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3 사건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진압과 희생, 이념과 지역 갈등, 그리고 행정 실패가 동시에 얽혀 있었죠.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정당화가 아닌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 기반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치적 도구가 아닌 공공의 기억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특정 정치 성향이나 세력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희생자들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국가 책임,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보수와 진보 모두 수용 가능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 대화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4.3 사건을 가르칠 때도 한쪽 시각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되 그 속에서 공통의 교훈, 국가의 책임, 시민의 생명, 갈등의 위험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공론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3 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전시관 구성, 교과서 기술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이 함께 반영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실 중심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해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진영을 떠나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제 제주 4.3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깊이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팩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